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10년, 20년 함께한 친구와 연락이 뜸해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모든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흐르죠. 하지만 그 흐름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균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식어버린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정의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SNS는 우리에게 수많은 인연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관계의 깊이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외로워진 것이 아닐까요?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더 큰 혼란을 겪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던 동창,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보낸 중마고 이런 소중한 인연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힘들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하기에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현재의 불균형을 견디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기다림, 혼자만의 노력,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여정,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관계의 정리가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습관들은 때로는 너무나 은밀하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습관들은 소중한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순간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설렘과 기대보다는 부담과 의무감이 앞섰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번만 내가 한 번 더 연락해 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욱 기울어집니다. 마치 누군가는 계속해서 물을 붓고 다른 한쪽은 그저 받기만 하는 물통처럼 말입니다. 일방적인 관심과 노력의 패턴은 생각보다 교묘하게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해주면 되지. 서로 바쁜 시기일 뿐이야. 하지만 이런 작은 양보들이 모여 결국에는 거대한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패턴을 인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로 현재의 불편함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상처는 계속해서 깊어져 갑니다. 관계의 불균형은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문자가 왔을 때는 얼마나 기다렸다, 답장할지 고민하고 만날 약속을 잡을 때는 항상 내가 먼저 제안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에너지는 서서히 소진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균형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편해지고 나는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존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친구는 어떡하지? 이제 와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 이런 생각들이 실은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동의존 관계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구속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해해주는 게 친구니까. 하지만 억눌린 감정들은 결국 어딘가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우울감으로 말입니다. 관계의 불균형은 우리의 자존감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계속해서 한쪽이 노력하고 기다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점점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죠. 이제는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바로잡을 때입니다.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항상 신호가 존재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우리의 관계도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거나 보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오늘은 그 위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연락 빈도의 불균형입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왜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온도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정말 관심 있는 대상에게는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된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피곤함도 잊은 채 늦은 시간까지 연락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태도 변화도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답장이 점점 늦어지고 만남을 제안했을 때 바로 거절하진 않지만 애매한 답변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요즘 좀 바빠.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로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만남이 이제는 부담으로 느껴진다거나 연락하기 전에 망설여지고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없어 어색함을 느낀다면 이미 관계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의 질입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인데 이제는 날씨 이야기나 안부 정도만 묻는 정도로 변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기대와 실망의 반복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길 바라며 기다리지만 결국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너지의 소비 정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나기 전과 후의 기분을 비교해 보세요. 만남 이후에 더 지치고 허전하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예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해해줘야지라는 생각들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갑니다. 마치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결국 컵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작은 신호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마치 빨간 신호등을 보고도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어딘가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어떤 신호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그동안 보고도 보지 않으려 했던 신호들은 없었나요? 이제는 그 신호들과 정직하게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5가지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과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참아줄게.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양보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양보는 결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쌓이는 서운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만들어진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그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기대와 실망의 반복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연락해 주겠지. 오늘은 조금 달라질까 하는 기대를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결국 모든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가 이런 무의미한 기대와 실망의 반복으로 소진되고 있진 않나요? 세 번째 습관은 무조건적인 이해와 포용입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며 끊임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이해는 사랑의 한 형태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형태다.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닌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의 기다림만으로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친했는데 라며 과거의 좋았던 기억만을 떠올리며 현재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추억만으로는 현재의 관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대부분 우리의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습관들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에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지키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이 존재합니다.
마치 물리학의 법칙처럼 인간관계에도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불균형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상호성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법칙이 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런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패턴이 되어 갑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편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이런 불균형을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관계 속 힘의 역학입니다. 누가 더 많이 투자하는가? 누가 더 많이 기다리는가?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는가? 이런 것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우위라고 부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균형이 우리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계속해서 무시당하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죠.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한 관계 패턴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존과 애착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애착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의존은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불건강한 상태를 의미하죠. 심리학자 존 볼비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안전한 기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균형한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고 언제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됩니다. 건강한 거리두기의 필요성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닌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렌 호니는 건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균형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홀로 서는 용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지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불균형한 관계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관계 정리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나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때를 선택하세요. 관계 정리는 누군가를 벌주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동안 이런 게 서운했어. 넌 이래서 문제야. 같은 말들을요. 하지만 이런 감정의 분출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명확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와 같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끝을 맺더라도
그동안의 시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과거의 좋았던 순간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관계 정리 후의 뒤처리입니다. SNS에서 상대방을 바로 차단하거나 공통의 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소식을 캐내려 하는 것은 피하세요. 이런 행동들은 결국 더 큰 감정적 소모로 이어질 뿐입니다. 대신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닌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관계 정리 후에는 일정 기간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는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잠시 미뤄두세요. 완전한 정리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도 서로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더 이상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의 반복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 하거나 반대로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고립되는 경우도 있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관계에서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어떤 점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돌아보세요. 이것은 앞으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자기 존중감 회복도 중요합니다. 불균형했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겠다는 결심, 적절한 경계를 지키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계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진정한 우정의 의미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정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여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천천히 나아가세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천천히 알아가고 나의 마음도 차근차근 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관계의 다양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깊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와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누군가와는 가벼운 취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기대나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불균형에서 시작해 새로운 시작까지 인간관계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 정리 후의 성장과 치유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과거의 추억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강해지는 것은 바람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불균형했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진정성 있게 관계에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선택이 결국 여러분을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불균형한 관계에 매여 있는 것보다 홀로 서는 것이 때로는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균형한 관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고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고 애쓰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